여러분이라면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오빠 거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숨이 막힐 뻔했어. 나 15년 동안 이런 거 몰랐어. 여자가 이렇게 좋을 수 있는 거 몰랐어. 그냥 이름 붙이지 말자. 오빠는 오빠고 나는 동생이야. 근데 가끔 다른 거 하는 사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빠, 나야. 문 좀 열어줘. 새벽 1시였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눈을 떴어요. 누군가 문 앞에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잠이 확 달아났어요. 수진이었습니다. 내 사촌 동생.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이가 서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화장은 번져 있었고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어요. 수진아,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대답 대신 수진이가 내 품으로 안겼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오빠, 나 오늘 정말 힘들었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일단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소파에 앉히고 물을 한 잔 건넸습니다.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야? 수진이가 물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서방이 또 그랬어. 정서방 수진이 남편이에요. 본명은 정재훈. 수진이가 32에 결혼한 남자입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였어요. 대기업 다니고 성실해 보이고. 근데 결혼하고 나서 점점 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뭘 또 그랬는데? 술 마시고 와서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맞은 거야? 아니, 때리진 않았어. 근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섭더라. 오빠 저렇게 소리 지르는 거 15년째 같이 사는데 아직도 무서워.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화가 났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찾아가서 혼쭐을 내줬겠지만 이젠 저도 중년을 지나가는 나이, 이빨 빠진 호랑이일 뿐이었죠. 수진이를 보고 있으니 옛날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가까웠습니다. 나는 53세, 수진이는 47세 6살 차이. 작은아버지의 딸이죠. 나에겐 여동생이었고 수진이에게는 오빠가 없죠. 어렸을 때부터 같은 동네에 살고 자주 보다 보니 친남매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늘 나를 따라다녔습니다. 오빠, 나도 같이 가. 나 업어줘. 저 애들이 나 놀렸어. 울먹이며 달려오면 내가 나서서 해결해줬죠. 동네 꼬맹이들한테 혼내주기도 했고, 수진이 입장에서는 든든한 오빠였을 거예요. 수진이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한 번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오빠, 나 크면 오빠랑 결혼할래. 그때 나는 웃으면서 대답했죠. 야, 우리는 못해 사촌이잖아. 에이, 그럼 오빠가 나 지켜줘. 평생? 알았어. 우리 수진이 오빠가 평생 지켜주지 당연히. 나중에 나쁜 남자 만나면 오빠가 혼내줘. 그래, 혼내줄게. 어린애 말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게 몇십 년 전 일인데 아마 그때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저도 많이 어렸으니까. 수진이 목소리에 정신이 돌아왔어요. 오빠 기억나? 우리 어렸을 때 수진이가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오빠가 나한테 말했잖아. 지켜준다고. 나쁜 남자 만나면 혼내준다고 했잖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서방이 나한테 잘못하면 오빠가 혼내준다고. 근데 오빠, 나 15년 동안 혼자 버텼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무서워도 참았어. 외로워도 참았어. 이혼하자고 하면 엄마가 난리 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살았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해줬나 아무것도 못 해줬어요. 그냥 가끔 명절에 만나서 잘 지내? 안부나 묻고 수진이가 힘들어하는 거 알면서도 남의 가정사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아니야. 오빠 잘못 아니야.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오늘따라
오빠가 보고 싶었어. 오빠 얼굴 보면 좀 나을 것 같았어. 나를 올려다보는 수진이 눈물에 젖어 있었지만 어딘가 어릴 때 그 눈이었습니다. 오빠 나 오늘 여기서 자면 안 돼. 집에 가기 싫어. 당연하지 편하게 있어. 수진이를 방에 데려다주고 이불을 덮어줬어요. 우선 푹 자 내일 얘기하자. 돌아서려는데 수진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응? 가지 마. 조금만 옆에 있어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 달라는 거야. 이상한 의미 아니야. 침대 옆에 앉았어요. 수진이가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오빠, 손 따뜻하다. 그 사람은 손 한번 안 잡아줘. 몇 년째 손잡고 잡은 게 언제인지도 모르겠어.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오빠, 나 외로워. 그 말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47세 겉으로 보면 다 큰 어른인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수진이는 어릴 때 울면서 달려오던 그 아이 같았어요. 수진아, 미안해. 그동안 신경 못 써줘서. 아니야. 오빠 잘못 아니야. 수진이가 내 손을 얼굴에 가져다 댔습니다. 따뜻한 볼이 느껴졌어요. 눈물이 묻었습니다. 오빠, 고마워. 오늘 오빠 아니었으면 나 어디로 갔을지 몰라.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나는 늘 수진이 곁에 있지 어서 자. 수진이가 웃었어요. 눈물 젖은 웃음이었습니다. 오빠, 역시 오빠는 한결같아. 그렇게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숨소리가 점점 고르게 변했어요. 잠든 것 같았습니다. 손을 빼려고 했는데 수진이가 꽉 쥐고 안 놓았어요. 그냥 있어야겠다. 새벽 어둠 속에서 수진이 얼굴을 봤습니다. 자고 있는 얼굴 47세라고 믿기지 않았어요. 관리를 잘해서인지 40대 초반처럼 보였습니다. 화장이 번져도 예뻤어요. 뭐야?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이는 내 사촌 동생이에요. 그것도 유부녀. 이상한 생각하지 마. 하지만 손을 잡고 있으니까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보호 본능인지 아니면 아니야. 자자. 나도 피곤하니까 그대로 침대 옆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뭔가가 움직이는 느낌에 눈을 떴습니다. 수진이가 깨어 있었어요.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이 마주쳤어요. 수진아, 왜 앉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내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오빠, 수진이 목소리가 달랐어요. 떨리면서도 뭔가 결심한 듯한 목소리. 오빠, 나 오늘만 동생 말고 여자로 봐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무슨 소리야? 나 너무 오랫동안 여자로 안 살았어. 수진이가 내 손을 가져다가 자기 가슴에 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은 3년 넘게 나한테 손도 안 대. 나 여자인 거 잊어버릴 것 같아. 오빠 오늘만 제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수진아, 우리는 알아 사촌인 거 알아. 근데 오빠 아니면 나 누구한테 이런 말해. 오빠밖에 없어. 나한테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수진이 눈을 보니까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15년 동안 혼자 버텨온 여자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한 여자. 여자로서 살지 못한 여자 그 눈이 나를 붙잡았습니다. 오빠 싫으면 말해. 그러면 없었던 일로 할게. 근데 수진이가 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나 오늘 정말 무너질 것 같아. 오빠가 안아줬으면 좋겠어. 그날 밤 나는 선을 넘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들어올 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놓지 못했어요. 동생이 아닌 여자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눈을 떴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몇 시지?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늦잠 잤네. 그때 옆에서 숨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이가 자고 있었어요. 내 팔을 베고 이불 밖으로 드러난 맨 어깨. 그 순간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진짜 한 거야?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수진이와 내가 미쳤어. 진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뭐라고 말해야 하지. 수진이가 일어나면. 그때 수진이가 움직였어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1초, 2초, 3초. 수진이 얼굴이 빨갛게 물들었어요. 어젯밤이 떠오른 거겠죠. 오, 오빠. 일어났어? 어색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수진이가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가렸습니다. 나 잠깐. 수진이가 허둥지둥 일어나서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떡하지? 10분쯤 지났을까요?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가 나왔어요. 세수를 한 건지 얼굴이 깨끗했습니다. 아까보다는 진정된 것 같았어요. 오빠. 응. 수진이가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어젯밤은 말을 잇기가 어려웠어요. 수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내가 이상한 짓 했어. 술도 안 마셨는데 무슨 짓을 한 거야, 나. 수진이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나도 말렸어야 하는데.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빠, 우리 그냥 없었던 일로 하면 안 될까? 내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러자 어젯밤은 그냥 실수였어. 서로 힘들어서 잠깐 이성을 잃은 거야.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래. 실수 우리 사촌이잖아. 그러니까 다시는 이러면 안 돼. 수진이가 나를 봤습니다. 표정이 묘했어요. 안도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씁쓸해 보였습니다. 고마워, 오빠. 어젯밤 이해해줘서. 아니야, 나도. 미안해. 거짓말이었습니다. 솔직히 미안하지 않았어요. 어젯밤 수진이를 안았을 때 느꼈던 감정은 미안함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하지 않았어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이니까. 수진이가 옷을 입었습니다. 어젯밤 입고 왔던 옷. 나 이제 가볼게. 집에 가게. 괜찮아? 응. 재훈 씨 출장 갔어. 내일까지 안 와. 그래도 괜찮겠어? 수진이가 웃었어요. 억지 웃음이었습니다. 괜찮아. 익숙해. 오빠 어젯밤은 정말 고마웠어. 내 말 들어줘서. 옆에 있어줘서.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내 말 들어줘서라니. 어젯밤 내가 한 게 그게 다였나? 수진아, 힘들면 연락해 언제든. 수진이가 나를 봤습니다. 눈이 촉촉해졌어요. 응, 고마워 오빠. 현관에서 수진이를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나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을 맞으면서 생각했어요. 끝난 거야, 어젯밤은. 그냥 실수였어. 다시는 안 그러면 돼. 수진이도 동의했잖아. 없었던 일로 하자고. 그러니까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면 되는 거야. 사촌 오빠와 사촌 동생으로. 그래, 그게 맞아.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근데 자꾸 어젯밤이 떠올랐어요. 수진이가 내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 나를 꼭 안던 손. 오빠, 좋아.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쳤어. 생각하지 마. 고개를 세게 저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진이한테 연락이 없었어요. 나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아. 서로 시간을 두는 게 좋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사 일하고 저녁에 혼자 밥 먹고 TV 보다가 자고.
평범한 53세 이혼남의 생활. 그런데 이상하게 허전했어요. 전에는 이 생활이 익숙했는데, 혼자 사는 게 편했는데, 요즘은 자꾸 뭔가 비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진이 때문인가? 아니야, 그냥 기분 탓이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금요일 밤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발신자를 받습니다. 수진. 심장이 뛰었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수진이 목소리 떨리고 있었어요. 수진아? 왜? 무슨 일이야? 오빠, 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또 싸웠어? 정서방이랑? 응. 어디야? 집이야? 아니, 밖이야. 어디? 오빠 집 앞.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 나? 또 왔어. 미안해. 오빠, 다른 데 갈 곳이 없어서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수진이가 서 있었어요. 작은 몸이 가로등 아래 보였습니다. 올라와 전화를 끊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그날처럼 눈이 부어 있었어요. 들어와. 안으로 들어온 수진이가 현관에서 멈췄습니다. 오빠, 미안해. 우리 없었던 일로 하자고 했는데. 나, 또 찾아왔어. 됐어, 일단 앉아. 소파에 앉혔습니다. 물을 건넸어요. 무슨 일이야? 천천히 말해봐. 수진이가 물컵을 들고 한참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재훈 씨가 오늘 늦게 들어왔는데 술 마셨더라. 근데 여자 향수 냄새가 났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어디서 술 마셨냐고. 그랬더니 화를 내더라. 뭘 의심하냐고. 네가 뭔데 따지냐고. 수진이 손이 떨렸어요. 나 15년 동안 아무 말 없이 살았는데 한번 물어봤다고. 그렇게 소리 지르더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빠, 나 진짜 지쳤어. 결혼 왜 했나 싶어? 나 왜 사나 싶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15년을 저렇게 살았다니. 수진아, 고생했어. 수진이가 나를 봤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혼자 버티느라 고생했어. 잘 참았어. 수진이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오빠, 내 품으로 안겼습니다. 어깨가 심하게 떨렸어요. 나, 왜 이러는 거야? 왜 자꾸 오빠한테 오는 거야?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해놓고, 나도 몰랐습니다. 왜 이러는지. 그냥, 저절로 손이 움직였어요. 수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와도 돼. 언제든 와.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눈물에 젖은 눈, 그 눈이 나를 봤습니다. 오빠, 나 일주일 동안 오빠 생각밖에 안 났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자꾸 생각나. 오빠가 나를 안아줬을 때 수진이 손이 내 옷을 잡았습니다. 오빠, 나 이상한 거 맞지? 사촌 오빠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하는 거 이상한 거 맞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수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못 있겠어. 오빠 거 그거 너무 좋았어. 나 15년 동안 한 번도 그렇게 말끝을 흐렸어요. 얼굴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미안해. 오빠,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근데 오빠한테밖에 말 못해. 오빠, 나 미치겠어. 수진이가 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오늘만 한 번만 더 안 될까? 그날 밤 우리는 또 선을 넘었습니다. 없었던 일로 하자던 그 약속 깨졌어요. 수진이는 일주일 전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그 밤이 끝나고 수진이가 내 가슴에 얼굴을 묻고 말했어요. 오빠, 나 어떻게 한 번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더 생각날 것 같아. 나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달라진 게 아니었어요. 무너진 거였습니다. 한 번만 더라고 했던 수진이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카톡이 와 있었어요. 오빠 뭐해? 심장이 뛰었습니다. 별거 아닌 메시지인데. 방금 퇴근함 왜? 답장이 바로 왔어요. 정서방 오늘 회식일에 늦게 온대. 점 3개 그 의미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나가도 돼? 손가락이 멈췄어요. 머리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면 안 돼.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계속 이러면 진짜 큰일 나. 근데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응. 와.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웃고 있었습니다. 오빠 밥 먹었어? 아니, 아직. 나 치킨 사왔어. 손에 치킨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치킨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대화였어요. 회사 얘기, 날씨 얘기, 드라마 얘기. 마치 그날 밤들이 없었던 것처럼. 근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수진이가 나를 보는 눈빛, 웃을 때 입꼬리, 평범한 척하면서도 평범하지 않았어요. 오빠 나 요즘 이상해. 수진이가 치킨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상하다니? 오빠 생각이 자꾸 나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밥 먹을 때도, 잠들기 전에도 수진이가 나를 똑바로 봤어요. 미치겠어, 오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수진아, 알아 이러면 안 되는 거 사촌이잖아, 우리. 근데 수진이가 일어났어요. 내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못 참겠어, 오빠. 나 어떡해? 그날 밤도 우리는 함께 했습니다. 치킨은 식어버렸어요. 끝나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내 가슴에 얼굴을 묻고 말했어요. 오빠, 재훈 씨랑 10년 넘게 같이 잤거든. 근데 한 번도 이런 적 없었어. 오빠는 달라. 수진이가 고개를 들어 나를 봤습니다. 왜 이렇게 달라?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오빠, 거기 진짜 커. 수진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정서방은 그냥 말끝을 흐렸습니다. 근데 오빠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숨이 막힐 뻔했어. 수진아. 근데 그게 너무 좋았어. 수진이가 내 가슴을 손가락으로 쓸었어요. 나 15년 동안 이런 거 몰랐어. 여자가 이렇게 좋을 수 있는 거 몰랐어. 오빠가 처음 알려줬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진아, 나도 이혼하고 3년 동안 혼자 살았거든. 외로웠어. 근데 네가 와서 말을 멈췄어요. 뭐라고 해야 하지? 행복했다? 좋았다? 사촌 동생한테 하는 말치고는 수진이가 웃었어요. 오빠도 외로웠구나. 우리 둘 다. 외로웠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런가? 응, 그런 거야. 수진이가 내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오빠, 나 오늘 안 갈래. 여기서 자면 안 돼? 정서방은? 회식일에 술 마시면 늦게까지 안 와. 그래도 새벽에 갈게. 응?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만남이 잦아졌어요. 정서방이 회식하는 날, 출장 가는 날, 늦게 들어오는 날. 수진이는 핑계가 생길 때마다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게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어느 날은 낮에 만났습니다. 수진이가 연차를 썼어요. 오빠, 오늘 시간 돼? 나도 마침 일이 없었습니다. 응, 왜? 같이 밥 먹자. 낮에. 처음으로 밖에서 만났어요. 도심 외곽의 조용한 식당. 아는 사람 만날 일 없는 곳.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오빠, 우리 이거 뭐야? 수진이가 물었어요. 뭐긴. 사귀는 거야? 불륜이야?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몰라, 정해 내리기 어렵네. 수진이가 웃었어요. 그냥 이름 붙이지 말자. 오빠는 오빠고
나는 동생이야. 근데 가끔 다른 거 하는 사이. 그게 뭐야? 몰라, 그냥 그런 거야. 수진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나 이거 아니면 버틸 수가 없어. 그 사람이랑 사는 거. 오빠 없으면 못 버텨. 오빠가 있으니까. 그나마 살 것 같아. 무거운 말이었어요. 수진아, 이혼하면 안 돼? 그냥 못해.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엄마, 그러면 진짜 쓰러져. 체면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딸이 이혼했다고 소문나면 못 살아. 나 하나 참으면 되는 거야. 낮에는 참고 살고 오빠한테 와서 풀면 돼. 그러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15년 결혼 생활. 그걸 참고 산다고 표현하는 수진이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수진아, 나한테는 언제든 와. 응. 힘들면 와, 외로우면 와, 내가 있어. 수진이 눈이 촉촉해졌어요. 오빠, 고마워. 근데 진짜 힘들면 이혼도 생각해. 엄마보다 네 인생이 더 중요해. 수진이가 웃었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오빠는 참 좋은 사람이야. 내 편인 사람. 오빠밖에 없어. 그 말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왔어요. 골목길을 걷는데 수진이가 내 팔짱을 꼈습니다. 수진아, 바뀐대. 여기 아는 사람 없어. 그래도 잠깐만, 조금만 이러고 싶어.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나란히 걸었어요. 마치 연인처럼, 아니, 부부처럼. 오빠, 우리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면 사촌으로 태어나지 말자. 그때는 그냥 남남으로 만나자. 그래서 당당하게 사귀자. 그래, 약속이야. 수진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어릴 때처럼. 약속?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수진이가 웃었어요. 해맑은 웃음이었습니다. 47세 유부녀가 아니라 어릴 때 나를 따라다니던 그 아이 같았어요. 헤어지기 전이었습니다. 수진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오빠, 다음 주 월요일 재훈 씨 출장이야. 2박 3일. 나 오빠 집에서 자도 돼? 하루 말고 이틀. 심장이 뛰었어요. 이틀 48시간 수진이와 단둘이. 그래. 진짜? 응와. 수진이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오빠, 사랑해. 불쑥 나온 말이었어요. 수진이도 놀란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 아니, 그게 동생으로서 사랑한다는 거야. 가족이니까. 변명이었습니다. 서로 알았어요. 나도, 응? 나도 사랑해, 수진아. 오빠로서. 웃었습니다. 둘 다 거짓말인 거 알면서. 월요일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설렜어요. 53세 남자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마치 소풍 가는 아이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퇴근 시간이 왜 이렇게 안 오는지. 시계만 쳐다봤어요. 저녁 6시 퇴근하자마자 마트에 들렀습니다. 수진이가 좋아하는 것들, 과일, 와인, 간식거리. 장바구니가 가득 찼어요. 뭐 하는 거야, 나? 웃음이 났습니다. 이혼하고 3년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사본 게 얼마만인지.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 수진이가 서 있었어요. 캐리어 하나를 끌고. 오빠. 환하게 웃었습니다. 왔어? 응, 오빠가 더 늦었네. 마트 갔다 왔어. 뭐 샀어? 들어가서 봐. 짐을 풀었습니다. 수진이가 캐리어에서 옷을 꺼냈어요. 와, 짐 많이 가져왔네. 이틀이잖아. 갈아입을 것도 있어야지. 그래. 마트에서 산 것들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수진이가 다가왔어요. 오빠, 이거 다 놔주려고 산 거야? 과일에 와인에.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있네. 기억하고 있었어? 당연하지. 수진이가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반짝였어요. 고마워, 오빠. 수진이가 갑자기 안겼어요. 품 안에서 말했습니다. 나 오늘만 기다렸어. 일주일 내내. 나도. 진짜?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나 했어. 수진이가 웃었어요. 우리 둘 다 바보네. 그러게.
저녁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수진이가 요리하고 나는 옆에서 도왔어요. 오빠 양파 썰어줘. 알았어. 아, 그렇게 말고 더 얇게 오. 잘한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행복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는 것, 마주보고 밥을 먹는 것, 이혼 후 잊고 있었던 것들이었어요. 오빠, 우리 이렇게 하는 거 좋다. 수진이가 밥을 먹으며 말했어요. 마치 부부 같아. 아니, 부부보다 나은 것 같아. 그 사람이랑은 한 번도 이렇게 안 해봤거든. 같이 요리하고 밥 먹고 늘 각자 알아서 먹었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이 그랬다니. 수진아, 여기 있을 때는 편하게 있어. 신경 쓰지 말고 여기선 그냥 우리 둘이니까. 수진이가 웃었어요. 응, 알았어, 오빠. 식사 후 와인을 마셨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TV를 틀어놨지만 보지 않았어요. 그냥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빠는 왜 이혼했어? 수진이가 물었어요. 글쎄, 성격 차이. 솔직히 말하면 잠시 생각했어요. 서로 무관심해진 것 같아. 사랑이 식었다기보다 그냥 관심이 없어진 거야. 같이 살아도 따로 사는 느낌. 결국 그게 쌓여서 갈라섰어.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래. 그 사람이랑 같이 사는데 혼자 사는 것 같아. 대화도 없고 스킨십도 없고 그냥 룸메이트야. 아니, 룸메이트보다 못해. 남남이야.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이혼은 못해? 못해. 아직은. 작은 엄마 때문에? 응, 그것도 있고. 수진이가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무섭기도 해. 뭐가? 혼자 되는 거. 47년 살면서 혼자 살아본 적이 없거든. 부모님 집에서 살다가 바로 결혼했으니까. 혼자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바보 같지? 47살이. 아니야, 그럴 수 있어. 나도 처음엔 그랬어. 이혼하고 혼자 됐을 때 뭘 해야 할지 몰랐어. 진짜? 응밥도 혼자 못 먹겠고 잠도 안 오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익숙해지더라.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야. 수진이가 내 어깨에 기댔어요. 오빠가 있어서 다행이야. 오빠 없었으면 나 진짜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도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3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네가 와서 달라졌어. 수진이가 고개를 들어 나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봤어요. 수진이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입술이 닿았어요. 와인 향이 났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천천히 서로를 탐했습니다. 급하지 않았어요. 이틀이나 있으니까. 시간이 넉넉했습니다. 수진이가 내 이름을 불렀어요. 오빠, 천천히, 천천히 해줘. 오늘은 천천히 느끼고 싶어. 그 말대로 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손끝 하나하나, 입술이 닿는 곳 하나하나. 천천히. 오빠, 좋아. 밤이 깊어갔습니다. 끝나고 서로를 안고 누워 있었어요. 수진이가 내 가슴에 귀를 대고 말했습니다. 오빠 심장 소리 들려. 빨라? 아니, 이제 천천해졌어. 나도 그래, 이제 편하네. 수진이가 내 가슴을 손가락으로 쓸었어요. 오빠, 이 시간이 안 끝났으면 좋겠다. 내일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어. 나도 그래. 수진이가 웃었어요. 그럼 시간 아끼지 말고 더 하자. 뭘? 이거. 수진이가 내 위로 올라왔습니다. 아직 48시간 중에 몇 시간밖에 안 지났잖아. 남은 시간 다 쓰자. 수진아, 체력이. 오빠 체력 좋잖아. 내가 알아. 웃었습니다. 거부할 이유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늦게 일어났습니다. 오전 11시. 옆에 수진이가 없었어요. 어디 갔지?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났어요. 수진이가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 티셔츠를 입고 맨다리가 드러나 있었어요. 일어났어, 오빠? 응, 뭐해?
아침 겸 점심 브런치? 요리 잘하네. 당연하지 15년 주부인데. 수진이가 접시를 내밀었어요. 토스트, 계란 프라이, 베이컨. 와, 맛있겠다. 앉아 먹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수진이를 보니까 웃음이 났어요. 왜 웃어, 오빠? 아니, 그냥 우리. 진짜 부부 같아서. 수진이가 웃었어요. 그치? 나도 그 생각했어. 아침에 일어나서 밥 해주고, 오빠가 일어나길 기다리고, 신혼 같아. 농담이야, 오빠. 수진이가 킥킥 웃었어요. 우리가 무슨 신혼이야, 나이가 몇인데. 53이랑 47인데. 황혼 신혼이지. 뭐야, 그게. 웃었습니다. 수진이와 있으면 자꾸 웃게 돼요. 식사 후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수진이가 씻고 나는 닦았어요. 오빠 오늘 뭐 할까? 글쎄, 뭐 하고 싶은데? 나 그냥 집에 있고 싶어. 밖에 안 나가도 돼? 응여기가 좋아. 오빠랑 단둘이 있는 게 좋아. 그래, 그러자.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TV 보고 이야기하고 낮잠 자고 저녁엔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어요. 그리고 또 밤이 되면 서로를 안았습니다. 이틀이 꿈처럼 지나갔어요. 수요일 아침 정서방이 오늘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짐을 쌌어요. 캐리어를 끌고 현관에 섰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오빠, 진짜 가기 싫다. 여기 있고 싶어. 오빠랑 계속 이렇게 살고 싶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진아, 알아 안 되는 거 그냥 말해보고 싶었어. 수진이가 억지로 웃었어요. 다음에 또 올게. 그 사람 출장 가면. 그래. 기다려줘, 오빠. 응, 기다릴게. 수진이가 발끝을 들어 내 볼에 입을 맞췄어요. 사랑해. 나도. 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나는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텅 빈 집이 갑자기 너무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이틀 전까지는 혼자 사는 게 익숙했는데 지금은 외로웠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수진이가 아파트 앞에서 택시를 잡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떠났어요.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날 밤 카톡이 왔어요. 오빠, 집 도착했어. 정서방 아직 안 왔어. 근데 벌써 오빠가 보고 싶어. 나 이상한 거 맞지?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그래. 집이 너무 조용해. 네가 없으니까. 바로 답장이 왔어요. 오빠 보고 싶어. 다음엔 더 오래 있자. 사랑해. 오빠. 나도.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게 사랑인가? 사촌 동생인데 유부녀인데. 근데 이 감정이 뭔지 모르겠었어요. 확실한 건 하나, 수진이가 보고 싶다는 것. 그 후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이와의 만남은 계속됐어요. 정서방이 회식하는 날, 출장 가는 날, 늦게 들어오는 날 핑계가 생길 때마다 수진이는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만났어요. 가끔은 낮에 만나서 밥을 먹기도 했고, 밤에 만나서 함께 자기도 했습니다. 이상했어요. 53년 살면서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전 아내와 결혼했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수진이를 보면 가슴이 뛰고, 수진이가 없으면 허전하고, 카톡이 오면 바로 확인하고, 답장이 늦으면 불안했습니다. 내가 미쳤나? 53살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것도 사촌 동생한테.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정서방이 골프 간다고 집을 비웠습니다. 수진이가 찾아왔어요. 오빠 나왔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수진이 오늘따라 예뻐 보였습니다.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화장도 했고. 어디 가려고 그렇게 꾸몄어? 오빠 보러 왔는데 예쁘게 하고 와야지. 왜? 별로야? 아니, 예뻐.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수진이가 내 어깨에 기대며 말했어요. 오빠 나 요즘 행복해. 그래. 응, 오빠 덕분에. 수진이가 고개를 들어 나를 봤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뭔데? 나
오빠 좋아해 동생으로서 말고 여자로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수진아. 알아 이상한 거 사촌인데 유부녀인데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오빠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뛰어. 오빠 목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 이게 사랑 아니면 뭐야?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진이가 계속 말했어요. 정서방이랑 15년 살았잖아. 근데 한 번도 이런 적 없었어. 심장이 뛰거나 보고 싶거나 설레거나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었어. 결혼했으니까 같이 사는 거 그게 다였어. 수진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오빠는 달라. 오빠 보면 심장이 뛰어. 오빠 없으면 보고 싶어. 오빠 생각하면 웃음이 나. 이거 사랑이지? 오빠 나 오빠 사랑해 진짜로. 나도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나도 너 좋아해 수진아. 수진이 눈이 커졌어요. 진짜? 응 진짜. 사촌 동생으로서 말고 응 여자로서. 처음엔 너가 소중한 내 동생이니까 위로해 준 거였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네가 자꾸 생각나더라. 언제 올까? 뭐 하고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이혼하고 3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네가 오고 나서 달라졌어. 수진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오빠, 수진아 나도 너 사랑해. 이상한 거 알아 안 되는 거 알아. 근데 어쩔 수가 없어.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이가 내 품으로 안겼어요. 오빠, 고마워. 나도 그래. 오빠 없으면 못 살아.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들어 나를 봤어요. 오빠, 나 고백할 거 있어. 뭔데? 부끄러운 건데.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말해봐. 그게 정서방이랑 그거 별로였거든. 솔직히 말하면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어. 그냥 의무적으로 한 거야. 느낌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래서 3년 전부터는 아예 안 했어. 정서방도 관심 없었고 나도 관심 없었고 수진이가 내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오빠가 너무 커서 그리고 느낌도 달랐어. 정서방이랑은 한 번도 못 느꼈거든. 근데 오빠랑은 매번 느껴. 나 47년 살면서 처음 알았어. 이런 게 있는 줄. 수진이가 내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오빠가 나한테 여자로 사는 법을 알려줬어. 고마워, 오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진아, 나도 고마워. 뭐가? 이혼하고 3년 동안. 나도 그랬거든. 아무 감정 없이 살았어. 외롭다는 것도 몰랐어. 그냥 무감각했어. 근데 네가 와서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 네가 웃으면 나도 웃고, 네가 울면 나도 마음이 아프고. 이게 살아있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어. 수진이가 울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웃었습니다. 오빠, 우리 진짜 바보 같다. 이제 와서 이러면 어떡해. 진작 만났어야 했는데. 그러게. 근데 늦었다고 생각 안 해. 응?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야. 네가 좋다는 거, 사랑한다는 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수진이가 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오빠, 사랑해. 나도. 입술이 닿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어요. 서로 사랑한다고 확인한 후라서 그런지 감정이 달랐습니다. 단순한 욕구 해소가 아니었어요.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느낌. 수진이도 느꼈는지 계속 내 이름을 불렀어요. 오빠, 사랑해. 오빠, 나도. 수진아. 끝나고 서로를 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내 가슴에 귀를 대고 말했어요. 오빠 심장 소리. 아직도 빨라. 네 때문이야. 나도 빨라. 수진이가 내 손을 가져다가 자기 가슴에 댔어요. 심장이 쿵쿵 뛰고 있었습니다. 느껴져? 응. 우리 둘 다 미쳤나 봐. 그러게 근데 행복하다. 저녁이 됐습니다. 배가 고파서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마주 앉아 라면을 후루룩 먹으면서 웃었습니다. 오빠, 우리 진짜 부부 같다. 낮에는 사랑하고 저녁에는 라면 먹고 신혼부부야 이거. 황혼 신혼. 또 그 소리. 수진이가 킥킥 웃었어요. 근데 오빠 나 진심으로 생각해봤어. 뭘? 이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응 오빠랑 있으면서 계속 생각했어. 내가 왜 그런 사람이랑 살고 있는 건지. 사랑도 없고 정도 없고 대화도 없는데 왜 같이 사는 건지. 수진이가 나를 봤어요. 오빠랑 있으면 이렇게 행복한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랑 사는 건지. 엄마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게 내 인생보다 중요한 건가? 수진아, 아직 결정한 건 아니야 근데 진지하게 생각 중이야 오빠가 내 인생을 바꿔놨어. 수진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오빠. 나는 수진이 손을 꽉 쥐었어요. 수진아 뭘 결정하든 내가 옆에 있을게. 이혼하든 안 하든 네 선택을 응원할게 근데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수진이 눈에 또 눈물이 고였어요. 오빠, 정말 오빠밖에 없어. 그날 밤 수진이는 늦게까지 있다가 갔습니다. 헤어지기 전 현관에서 오래 껴안았어요. 오빠, 다음에 또 올게. 응 기다릴게 사랑해.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수진이가 택시를 타고 떠나는 게 보였습니다. 이혼. 수진이가 정말 이혼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사촌이니까 결혼은 못해. 근데 함께 살 수는 있잖아. 그때는 진짜 부부처럼 살 수 있을까?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나는 잠이 안 와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진이는 유부녀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예요. 그리고 나는 그 여자의 사촌 오빠. 아무리 정서방이 나쁜 놈이라고 해도 아무리 수진이가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이건 불륜이잖아. 나쁜 짓 하고 있는 거야.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근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수진이가 너무 좋았으니까 옆에서 자고 있는 수진이를 봤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 얼굴을 내가 만들어준 거야. 이상한 자부심이 들었어요. 15년 동안 불행했던 여자를 내가 행복하게 해주고 있다는 것 그게 나쁜 건가? 아침이 됐습니다. 수진이가 눈을 떴어요. 오빠, 잘 잤어? 오빠 눈 밑에 다크서클 있어. 잠 못 잤어? 조금. 왜? 무슨 생각했어?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 관계 생각했어. 이래도 되나? 그런 생각. 수진이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오빠도 그런 생각해? 가끔. 나도. 수진이가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밤에 잠 안 올 때 생각해 내가 뭐 하고 있는 건지. 유부녀가 사촌 오빠랑 이게 맞는 건지. 근데 오빠, 수진이가 나를 봤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답이 없어 맞고 틀리고를 따지면 우린 틀린 거야. 불륜이고 근친이고 세상 어디에 내놔도 욕먹을 관계야. 근데 수진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응? 안 되는 거 알아, 나쁜 거 알아, 근데 멈출 수가 없어. 오빠 없으면 나 못 살아. 진짜로 오빠가 있으니까 살 수 있는 거야. 수진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 나쁜 사람들 맞아. 근데 어떻게 이미 이렇게 됐는데. 나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 느낄 줄 몰랐어. 전 아내한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 수진이가 내 품으로 안겼습니다. 오빠, 우리 그냥 이대로 가자. 맞고 틀리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서로 좋으니까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든 우리끼리는 행복하니까. 그래, 그러자. 후회 없어? 없어. 나중에 힘들어져도? 그래도 없어. 수진이가 고개를 들어 나를 봤어요.
약속해, 오빠. 뭘? 무슨 일이 있어도 나 버리지 마.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오빠마저 날 버리면 나 진짜 못 살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진이가 얼마나 외로웠으면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약속할게, 안 버려.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수진이가 울었어요. 내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죄책감은 여전했지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수진이 말대로 맞고 틀리고 따지면 답이 없으니까. 그냥 서로 좋으니까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2달이 지났어요. 우리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거의 매일 연락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카톡, 점심때 카톡, 저녁에 카톡, 자기 전에 카톡. 마치 연애하는 커플처럼. 만남도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봤어요. 정서방이 없는 날은 거의 다 만났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1년에 2번 온 친척이 모이는 날. 설날과 추석, 올해 추석은 달랐어요. 수진이와 이런 관계가 된 후 처음 맞는 명절이었으니까. 카톡이 왔습니다. 오빠, 추석에 할머니 댁가? 응, 가야지. 나도 가. 정서방이랑 같이. 심장이 철렁했어요. 정서방 그 이름을 보니까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수진이 남편, 나는 그 아내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남자. 그래, 거기서 보자. 오빠 걱정되지 않아? 뭐가? 티날까봐. 나 오빠 보면 자꾸 웃음 나는데 눈빛도 달라질 것 같고. 조심해야지. 어쩔 수 없어. 응. 노력할게. 근데 걱정돼. 나도 걱정됐습니다. 수진이를 보면 자꾸 의식이 될 텐데. 평소처럼 사촌 오빠로 대할 수 있을까? 친척들 앞에서 티 안 나게 할 수 있을까? 추석 당일이 됐어요. 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데 긴장이 됐어요. 침착하자. 평소처럼 하면 돼. 도착했습니다. 이미 차들이 여러 대 서 있었어요. 친척들이 많이 왔나 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민수 왔네. 큰아버지가 반겨주셨습니다. 네, 큰아버지 안녕하세요. 혼자 왔어? 여자친구는? 빨리 재혼해야지. 에이, 큰아버지 이 나이에 무슨. 혼자가 편합니다. 익숙한 잔소리였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친척들이 모여 있었어요.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안녕하세요. 수진이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돌아봤습니다. 수진이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정서방이 있었습니다. 양복을 빳빳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질투? 분노? 아니면 죄책감? 수진이 왔네. 친척들이 반겼습니다. 수진이가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찰나였습니다. 수진이가 바로 눈을 피했어요. 잘했어. 나도 자연스럽게 다른 데를 봤습니다. 민수 오빠. 수진이가 다가왔어요. 평소보다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이려고 과하게 연기하는 느낌. 수진아. 왔어. 오빠 잘 지냈어? 응, 너는? 나도 잘 지냈지. 정서방이 옆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그래, 잘 지냈지? 네, 덕분에요. 형식적인 인사였어요. 정서방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원래 저런 사람인지 아니면 나한테만 저런 건지 잘 모르겠었어요. 점심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여자들은 부엌에서, 남자들은 거실에서,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정서방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다른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재훈이는 요즘 회사는 어때? 큰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덕분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승진은 했어? 아직요, 내년쯤 될 것 같습니다. 정서방이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겉으로는 완벽한 사위였습니다. 예의 바르고 똑똑해 보이고. 저런 놈이 수진이를 15년 동안 외롭게 했다고?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저게 진짜 얼굴이 아닌 거겠죠. 집에서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야.
술 마시고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아내한테 관심 없고. 민수야, 넌 요즘 뭐해? 작은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저요? 그냥 회사 다니고 있어요. 재혼 생각은 없고? 글쎄요. 아직은. 53이면 늦었어. 빨리 알아봐. 네. 친척들의 잔소리가 시작됐어요. 익숙했습니다. 매년 듣는 말이니까 그때 정서방이 말했어요. 형님은 왜 이혼하셨어요?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직접적인 질문이었어요. 불편했습니다. 그냥 성격 차이. 아, 그러셨구나. 정서방이 웃었어요. 뭔가 비웃는 것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결혼은 인내가 필요한 거죠. 쉽게 포기하면 안 되는데. 뭐야, 이놈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네가 뭔데 나한테 훈계야. 네 아내한테 뭘 했는지나 알아? 그렇지, 인내가 필요하지. 내가 인내가 부족했나 보네.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점심을 먹었습니다. 대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 자리. 나는 수진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옆에는 정서방이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자꾸 수진이가 신경 쓰였어요. 수진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바로 피했어요. 수진아, 반찬 이리 줘봐. 응. 수진이가 반찬 그릇을 건넸습니다. 손이 스쳤어요. 찰나였지만 전기가 오는 것 같았습니다. 미쳤어.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정신을 차렸어요.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귀가 빨개져 있었어요. 티나겠다. 불안했습니다. 점심 후 남자들은 거실에서 TV를 봤어요. 여자들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슬쩍 부엌 쪽을 봤어요. 수진이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뒷모습이 보였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인데 자꾸 눈이 갔습니다. 오후가 됐어요. 친척들이 삼삼오오 흩어졌습니다. 어른들은 방에서 이야기하고 젊은 사람들은 마당에서 놀았어요. 나는 뒷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려고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봤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오빠, 왜? 수진이가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오빠, 나 미치겠어. 오빠 보고 싶은데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마주치고. 이게 무슨 고문이야. 나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나도 그래, 네가 바로 앞에 있는데 만질 수도 없고 답답해 죽겠어. 수진이가 웃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내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여기서 이러면. 잠깐만. 1초만. 수진이가 내 손을 꽉 쥐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오빠, 보고 싶었어. 오늘 끝나면. 오빠 집 가도 돼? 정서방은? 회사 일 있대. 먼저 간대. 그럼. 와.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고마워, 오빠.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봤어요. 정서방이 서 있었습니다. 뭐해? 정서방이 다가왔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수진이가 재빨리 손을 뗐습니다. 아, 저기. 민수 오빠랑 얘기하고 있었어. 무슨 얘기? 그냥.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정서방이 나를 봤어요.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들킨 건가? 형님, 우리 수진이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촌이라도 오빠가 있으니까 든든하죠. 정서방이 웃었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 뭐? 가족이니까. 그렇죠, 가족이니까. 묘한 강조였어요. 가족이라는 단어에 힘을 줬습니다. 경고 같았어요. 수진이가 정서방 옆으로 갔습니다. 여보, 들어가자. 추워. 그래. 정서방이 수진이 허리에 손을 얹었어요. 과시하듯이 나를 보면서. 형님, 저희 먼저 들어갈게요. 그래. 두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알고 있나? 아니면 그냥 의심하는 건가? 확실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일 수도 있죠.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말이죠. 저녁이 됐어요. 하나둘 친척들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서방이 먼저 떠났어요.
저 먼저 가볼게요. 일이 있어서. 그래, 조심해서 가. 정서방이 수진이를 봤습니다. 너 천천히 와. 일 끝나면 연락할게. 응. 정서방이 나에게 인사했어요. 형님, 먼저 갑니다. 그래. 잘 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서방 눈빛에 뭔가가 있었어요. 경고인지, 의심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잘 모르겠었습니다. 정서방이 떠났어요. 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시간 후, 나도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차에 탔어요. 출발하려는데 카톡이 왔습니다. 오빠, 나 지금 출발해. 오빠 집에서 볼까? 응와. 근데 오빠, 아까 정서방이 이상했어. 뭔가 눈치챈 것 같아. 나도 그렇게 느꼈어. 어떻게?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불안했습니다. 정서방이 진짜 눈치챈 걸까? 아니면 그냥 의심만 하는 걸까? 만약 확신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집에 도착했어요.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오빠, 들어와. 안으로 들어온 수진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어요. 오빠, 나 무서워. 왜? 정서방이 뭐래? 아직 연락 없어 근데. 수진이가 나를 봤습니다. 아까 그 눈빛,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 확실해? 몰라. 확실하진 않아. 근데 느낌이 그래. 나도 같은 느낌이었어요. 수진아, 응? 만약 정서방이 알게 되면 어떡할 거야? 수진이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몰라. 근데 오빠, 한 가지 확실한 건 수진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안 놓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정서방이 알든 말든 오빠가 좋아. 그거 안 변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나도 무슨 일이 있어도 네 편이야. 약속했잖아. 안 버린다고. 수진이가 내 품으로 안겼습니다. 오빠, 고마워. 오빠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더 세게 안았습니다. 마치 잃어버릴까봐 두려운 것처럼.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정서방한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하고 밥 먹고 자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냈어요. 그냥 넘어간 건가? 긴장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날 눈빛은 그냥 의심이었던 거야. 확신은 아니었던 거지.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카톡이 와 있었어요. 오빠, 통화 가능해? 응. 전화해.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수진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정서방이. 오늘 이상해. 뭐가? 집에 일찍 들어왔어. 술도 안 마시고. 그리고 나한테 갑자기 잘해줘. 밥도 같이 먹자고 하고. 주말에 여행 가자고 하고.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 아니거든. 뭔가 이상해. 불안했습니다. 갑자기 잘해주는 게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수진아, 조심해. 응, 뭔가 알아낸 걸 수도 있어. 나도 그 생각했어. 어떻게, 오빠? 일단 평소처럼 해. 티내지 말고. 응, 그리고 당분간은 만나지 말자.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알았어. 수진이 목소리도 힘이 없었습니다. 오빠, 보고 싶을 텐데. 나도. 근데 지금은 조심해야 해. 응, 알았어. 사랑해, 오빠. 나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불안한 밤이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수진이와는 카톡만 했어요.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정서방은 계속 수진이한테 잘해주고 있다고 했어요. 의심스러웠지만 꼬리를 잡히지 않으려면 참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카톡이 왔어요. 오빠, 나 오늘 알아냈어. 정서방이 왜 갑자기 잘해주는지. 바람 피우고 있었어. 그놈.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
회사 후배랑 3년째래. 오늘 그 여자한테서 연락 왔어. 정서방이 이혼한다고 약속해놓고 안 지켜서 나한테 다 불었어. 미친. 그래서 나한테 갑자기 잘해준 거야. 그 여자가 나한테 진짜 연락할까봐. 지금 어디야? 집이야. 정서방 아직 안 들어왔어. 나와 내가 데리러 갈게. 수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에 타자마자 수진이가 울었습니다. 오빠, 나 바보지? 15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그놈은 3년 동안 바람 피우고 있었어. 나한테 손도 안 대면서 다른 여자랑.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수진아, 웃긴 거 알아, 오빠? 수진이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어요. 나도 바람 피우고 있잖아. 오빠랑 그러니까 뭐라고 할 자격도 없어. 근데 왜 이렇게 억울하지? 나는 15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그놈은 편하게 바람 피우면서 나한테는 차갑게 굴면서 나 왜 산 거야? 15년 동안. 수진이가 다시 울었습니다. 나는 차를 세웠어요.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수진아, 울어. 실컷 울어. 내가 있잖아. 네 편이잖아. 수진이가 내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어깨가 젖도록.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수진이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물을 한 잔 건넸습니다. 좀 괜찮아? 응. 고마워, 오빠. 수진이가 물을 마시며 말했어요. 오빠, 나 결심했어. 이혼할 거야. 심장이 뛰었습니다. 진짜? 응, 이제 이유도 생겼잖아. 그놈이 바람 피운 증거도 있고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 수진이가 나를 봤습니다. 솔직히 오빠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야. 혼자 됐을 때 어떡하나. 그 생각에 못했을 거야. 근데 오빠가 있잖아. 오빠가 옆에 있어주잖아. 그래서 용기가 나. 수진아, 오빠 이혼하면 나 오빠한테 가도 돼? 같이 살자는 거 아니야. 그건 안 되는 거 알아. 사촌이니까 세상 눈도 있고. 근데 가끔 와도 돼? 지금처럼. 응, 당연하지. 언제든 와. 수진이가 웃었어요. 눈물 젖은 웃음이었습니다. 사실 같이 살자는 말을 수진이는 듣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뜻 말하지 못했어요. 그게 지금도 후회됩니다. 한 달 후 수진이는 이혼 서류를 냈습니다. 정서방은 처음에 버텼어요. 하지만 바람 피운 증거가 있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위자료도 받아냈어요. 수진이 엄마는 쓰러질 뻔했지만 사위가 바람 피운 거 알고 나서는 오히려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체면보다 딸이 더 중요하다고 늦었지만 다행이었어요.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수진이는 자유의 몸이 됐어요. 이혼하고 일주일 후 수진이가 찾아왔습니다. 오빠, 현관문을 열자마자 안겼어요. 나 이혼했어. 알아, 축하해. 아, 이혼의 축하가 뭐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알아. 농담이야. 수진이가 킥킥 웃었어요. 한결 밝아진 표정이었습니다. 15년 동안 눌려있던 게 풀린 것 같았어요. 오빠, 나 이제 자유야. 이제 아무도 눈치 안 봐도 돼. 내 맘대로 살 수 있어. 잘 됐네. 수진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고마워. 뭐가? 오빠 아니었으면 못 버텼어. 오빠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어. 아니야, 네가 잘한 거야. 아니야. 오빠 덕분이야. 수진이가 발끝을 들어 내 볼에 입을 맞췄어요. 사랑해, 오빠. 나도.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했습니다. 2주 동안 못 만났으니까 그리움이 폭발했어요. 오빠, 보고 싶었어? 끝나고 서로를 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내 가슴에 귀를 대고 말했어요. 오빠,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 글쎄, 결혼은 못하잖아. 사촌이니까. 응. 같이 사는 것도 눈치 보이고. 응. 그럼 우리 평생 이렇게 사는 거야? 숨어서 몰래. 나도 생각해 본 적 있었어요. 우리의 미래. 수진아. 응. 나는 그래도 괜찮아. 진짜? 응. 결혼 못해도 괜찮아. 같이 못 살아도 괜찮아.
네가 옆에만 있으면 가끔 이렇게 만나서 밥 먹고 얘기하고 함께하고 그것만으로 충분해. 수진이가 고개를 들어 나를 봤습니다. 진짜? 응. 나 무거운 여자 아니야? 47세 이혼녀의 사촌동생인데 무겁긴 뭐가 무거워. 난 네가 좋은 거야. 다른 건 상관없어. 수진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오빠, 수진아, 우리 그냥 이대로 가자.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든 우리끼리는 행복하니까. 그거면 되는 거 아니야? 응, 오빠 말이 맞아. 우리끼리 행복하면 되는 거야. 수진이가 내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오빠, 사랑해. 나도 평생 사랑해. 그렇게 우리는 비밀을 안고 살기로 했습니다. 세상에는 사촌 오빠와 사촌 동생, 가끔 만나서 밥 먹는 사이. 하지만 우리끼리는 연인 아니, 연인보다 더한 사이. 결혼은 못해도 같이 살지 못해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합니다. 수진이는 이혼 후 작은 꽃집을 차렸어요. 위자료로 시작한 작은 가게. 매일 꽃을 다듬으며 웃는 수진이를 보면 가슴이 뿌듯합니다. 나는 가끔 꽃집에 들러요. 꽃을 사러 온 손님인 척하면서 어서 오세요. 장미 한 다발 주세요. 네, 잠시만요. 수진이가 장미를 포장하며 웃어요. 눈이 마주치면 서로 웃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들처럼 가게를 나서면서 뒤를 돌아봐요. 수진이가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나도 손을 흔들어요. 저녁에 만나자는 신호. 나 김민수 53세 사촌동생 박수진 47세 우리는 세상이 허락하지 않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죄책감? 있어요. 당연히. 근데 멈출 수 없어요. 수진이가 너무 좋으니까. 수진이도 나를 좋아하니까. 그거면 됐어요. 우리는 비밀을 안고 삽니다. 아무도 모르게. 우리 둘만 알고. 낮에는 사촌 오빠와 사촌 동생. 밤에는 서로를 안는 사이. 이상하다고요? 잘못됐다고요? 알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사랑에는 이유가 없으니까. 53세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설렘, 두근거림. 사랑. 수진이가 내 인생을 바꿔놨어요. 외롭고 무미건조했던 이혼남의 삶을 다시 살아있게 만들어줬어요. 고마워, 수진아. 사랑해. 평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